내년 4월 15일 진행되는 21대 총선이 6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전남 지역의 국회의원 숫자가 줄고 선거구가 넓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자체마다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순천시가 청년 창업을 위해 창업 보육센터를 조성하기로 하면서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대법원이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들의 유무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사고 후 도주하는 사고가 늘면서 사망자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1000여 건으로 이 가운데 32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안수현 아나운서, 혹시 내년 4월 15일이 어떤 날인지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요. 제21대 총선, 바로 우리 지역 국회의원을 뽑는 날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전남 지역은 국회의원 수는 줄고 선거구는 오히려 넓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송효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른 데 같은 데는 더 국회의원이 더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보면은 인구 적다고 해가지고 빼는 것은 영 안 좋죠. 총선이고 대선이고 이것으로 벗어질 경우에도 인구가 적다 그러는데 그에 대책은 뭔가는 좀 세워주셔야만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시민들의 생각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기존의 병립형 비례대표제가 적용되면 나머지는 인구수에 비례해 국회의원을 뽑아야 합니다. 문제는 국회의원 총수가 현행 그대로 유지되면 결국 지역에서 투표로 선출되는 의원 수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는 것. 인구수가 적은 전남에서는 최대 5개 지역이 묶이는 초대형 선거구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현재 전남 지역은 유일하게 여수에서만 국회의원이 2명이고 목포와 순천이 각각 1명씩입니다. 나주와 화순 1명, 영암 무안 신안과 광양 곡성 구례, 해남 완도 진도가 각각 1명이고 고흥 보성 장흥 강진과 담양 한평 영광 장성도 각각 1명이 국회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만약 선거구 개편을 현재 협의 중인 선거제 개편안으로 확정할 경우 전남은 최대 5개 지역이 하나로 묶이는 일명 공영 선거구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이럴 경우 주민 의견 수렴이나 의원 대표성이 떨어질 것을 주민들은 물론 지역 국회의원들은 우려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과 인구 중심의 선거구 개편은 지리적 특성과 생활권 등의 고려가 등한시돼 투표의 대표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현재 10명에서 8명으로 줄어들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알 수가 없잖아요. 지난번 선거 때도 해를 넘겨서 2월 달인가 타결이 됐는데 여론조사에서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최근 선거구와 관련해 전남 지역 의견을 들었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 역시 해당 의견을 취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할 계획입니다.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만큼 지역을 배려한 개정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희창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지자체마다 일자리 만들기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안수현 아나운서는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어떤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일자리가 많으려면 기업이 많아야 하고 또 기업이 많으려면 창업을 시도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기업이 많아야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것인데요. 순천시가 청년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을 조성하기로 해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어떤 창업 분야에 어떤 지원을 하는 것인지 성정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시가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창업 보육센터를 추진합니다. 창업인에게 사업을 추진할 공간을 제공하고 전문가 상담과 투자기업도 연결해주는 방식입니다. 순천시는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열악한 창업 환경을 보완하기 위해 지역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순천대와 순천제일대 등 지역 대학의 창업 노하우를 접목하고 청춘창고와 청춘웃장 등을 실제 창업 공간으로 활용할 방침입니다. 전남 테크노파크와 전남 콘텐츠 코리아랩을 통해 기술을 시험하고 시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입니다. 순천시는 이 같은 네트워크를 한데 모은 창업보육센터를 오는 2022년 야흥동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청년들이 창업에 전념할 수 있게 모텔을 개조해 주거공간으로 제공합니다. 창업 분야는 지역 실태와 산업 환경에 적합하도록 3가지로 범위를 좁혀 추진할 방침입니다. 우리 순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과제는 VR, 전자상가래, 한류 그중에 음식을 핵심적으로 추진해서 우수한 아이들을 발굴하여 창업으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들이 핵심이라고 보겠습니다. 순천시는 전남 첫 창업보육시설 추진에 앞서 분위기를 확산시키기 위해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개최합니다. 다음 달 10일까지 참가자를 모집하며 우승팀에는 상금 1억 원이 제공됩니다. 이와 함께 선정된 아이디어를 구체적인 사업으로 실현하기 위해 세무와 법률, 판로 등 상담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오늘 현재 176명이 접수되어서 지금 12월 7일하고 12월 14일에 현재 지금 리그전을 펼칠 계획이 있습니다. 순천형 창업보육센터를 조성하는 순천시.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정환입니다. 대법원이 여순 사건 민간인 희생자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재심 심리가 이뤄지고 있는데요. 1948년 여순 사건 당시 반란군에게 협조했다는 이유로 사형당한 민간인들의 유무죄가 가려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당시 민간인 피해자들은 판결문 없이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검찰이 공식 기록을 찾지 못해 공소 사실을 특정하는 데 난항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28일 열린 4차 공판 준비 기일에서 판결 집행 명령서를 결정적인 증거로 보고 공소 사실을 특정했습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여순 사건 피해자들의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 지역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에스컬레이터 오작동 사고와 모텔 화재가 잇따랐는데요. 주요 사건 사고를 고정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전남 목포에 있는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는 주차장과 승강장을 이어주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 이곳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가 고장나면서 승객들이 크게 다쳤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사고로 이어진 건지 지금부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 주차장 일대입니다. 승강장으로 이어지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됐지만 지금은 운행을 멈춘 채 점검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오작동을 일으켜 일부 승객들이 다쳤기 때문입니다. 사고가 난 시간은 27일 오후 12시 20분쯤. 발판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태에서 손잡이 부분인 핸드레일이 갑자기 멈춰선 겁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에 타고 있던 승객은 40여 명. 81살 최모 씨가 넘어져 골절상을 입었고 16명이 다쳤습니다. 주말 사이에 관광객들 그 신발에 끼는 조그만 돌멩이가 에스컬레이터에 걸려가지고 지금 고장나가지고 점검 중이라요, 센서가. 고장난 상태에서 올라가다가 다치신 것 같아요. 전남 동부권에선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공이한 모텔에서 불이 난 건 26일 새벽 5시 반쯤. 모텔 지하에서 난 불로 투숙객 1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지하 1층에 있는 배수펌프 콘센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불은 30여 분 만에 진화됐고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 콘센트에 문제가 생겨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배수펌프 전원 콘센트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전기적인 원인으로 발화한 것 같아요. 지하 1층 거기 공실이 한 3평방미터 걸렸고요. 콘센트고 배선만 소실됐어요. 연기가 미미해가지고 부상 입으신 분은 없으셔요. 바다에선 해상사고도 속출했습니다. 27일 오전 10시 반쯤 해남에선 70대 어민이 문어를 잡다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이어 여수에서도 어민 4명이 기관 고장으로 표류하다 해경에 의해 모두 구조됐습니다. 앞서 26일 저녁 6시쯤 목포에선 3층 높이의 건물에서 50대 여성이 떨어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고정민입니다.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국내에서 가장 긴 해상 구간을 자랑하며 지역의 명소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케이블카가 개통한 뒤 멈춤 현상과 자동 계단 사고가 잇따르면서 시민단체가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목포문화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개통한 지 2달 만에 10차례 정도 크고 작은 멈춤 사고가 났다며 안전대책을 세워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멈춤 사고가 발생하면 승객 수십여 명이 공중에 매달린 채 극심한 공포를 겪어야 하지만 환불에 그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하면 당황하기 일쑤인데요. 그러다 보면 현장에서 사고 대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현장 대처가 바로 이루어진다면 더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을 텐데요. 최근 3년 동안 전남 지역에서 사고 후 도주하는 일명 뺑소니 사고가 늘면서 사망자도 3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고는 모두 1,027건으로 32명이 사망했고 1,49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오후 6시부터 밤 12시 사이에 전체 사고의 40% 이상 뺑소니가 발생했습니다. 뺑소니 사고는 특정범죄 가중법에 따라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최소 5년 이상, 사망에 이르지 않더라도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벌금에 해당하는 중범죄입니다. 전남 지역에서 데이트 폭력 피해자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데이트 폭력 재범률이 70% 가까이 나타난 데다 피해자 대부분이 여성인 것으로 집계되면서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경찰청 자료를 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남 지역 데이트 폭력 피해자는 모두 70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 95명에서 2017년 181명, 2018년 301명, 올 들어 8월까지 131명 등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85.4%에 달하는 피해자 605명이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해자의 재범 현황을 보면 초범인 경우는 전체의 30% 정도였고 재범인 경우도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10범 이상인 경우도 12%를 넘어서 데이트 폭력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난 24일부터 3일 동안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 일원에서 전국 도시재생의 성과와 정보를 공유하는 행사가 열려 많은 관심을 얻었는데요. 기존 행사와 차별화를 통해 도시재생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5회째를 맞는 도시재생 한마당 행사는 기존 실내 행사에서 벗어나 향동과 중앙동 일대 재생사업 현장에서 개최돼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국 기초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순천에서 열렸으며 현장 행사를 통해 주민주도의 순천형 도시재생 모델이 전국에 인정받는 기회가 됐습니다. 안수현 아나운서, 혹시 전남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시나요? 아무래도 멋진 자연경관과 또 맛있는 음식이 떠오르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 전남하면 바로 음식을 빼놓을 수가 없죠. 손에 꼽기 어려울 정도로 맛있는 음식들이 정말 많은데요. 영암군에서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중저가 한정식 시식 품평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영암군 박수희 여성가족과 위생팀장 전화 연결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사진 보시면서 이야기 나누죠. 최근 한정식 품평회를 진행했다고 들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떤 행사인가요? 네, 이번 우리 영암군에서 추진한 중저가 한정식 밥상 차림은 왕인박사와 올출산이라는 브랜드를 활용해서 지역 향토 천연 식조련을 사용하여 건강과 웰빙에 대한 관심이 많은 관광객들의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가성비가 좋은 밥상 차림입니다. 네네.
네, 이번에 메뉴를 보니까요. 왕인밥상, 또 월출산 밥상 등 지역과 접목한 부분이 참 흥미로운데요. 이 메뉴는 어떻게 선정하신 건가요? 네, 매년 왕인 문화축제가 있을 정도로 유명한 왕인 박사의 이름을 빌려 탄생한 저희 왕인 밥상은 영암의 지역 특산물인 소고기, 무화과, 고구마 등을 활용하여 음식 고유의 맛을 살린 중저가 한정식으로 떡갈비, 낙지 초무침, 고구마 묵, 무화과 향을 살린 수육, 그리고 돌솥밥 등 코스 요리로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월출산 밥상은 월출산 산자락에서 나오는 콩을 발효시켜 만든 강된장과 영암 돼지고기를 직화로 불맛을 낸 양념구이, 나물류, 겉절이와 함께 어우러진 고구마묵, 간장게장, 돌솥밥, 된장찌개, 쌈 채소 등을 곁들인 건강식 한상 차림입니다. 네, 사진 속 음식들을 보니까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요. 참석하신 분들의 반응도 궁금합니다. 가장 인기 있던 메뉴나 특색 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이 좀 있었나요? 네, 먼저 왕인 밥상에서 육즙이 살아있는 떡갈비와 고구마 묵이 가장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월출산 밥상에서는 강된장과 불맛을 낸 돼지고기 직화구이입니다. 모든 음식들이 다 맛있고 특색이 있다고 다들 좋아하셨습니다. 네, 최근엔 맛집을 찾아 떠나는 여행족들이 많습니다. 영암군이 이런 여행 흐름에 잘 맞춰가고 있다는 느낌인데요.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실 겁니까? 네, 저희는 우리 영암군에서는 맛집 육성을 위해 매년 노후 음식점인 개방형 주방과 화장실 시설 개선을 해주고 있으며 또한 요즘 많이 찾는 입식 테이블 설치 등을 시설 개선에 추진하고 있으며 메뉴 개발을 위한 1:1 컨설팅을 계속 추진할 예정입니다. 네, 영암군의 지역 특색을 살린 한정식 밥상을 계기로 더 많은 관광객이 찾는 영암군이 되길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출퇴근길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구름 많고 일교차 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11도로 시작해서 낮에는 18도로 예년 기온은 다소 웃돌며 선선하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에서 보통 수준으로 대기질 양호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한 주 동안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예년 기온을 조금 웃돌겠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물결은 최고 1.5m로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밤이 길어지고 해는 상대적으로 짧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출근길에는 다소 춥다 싶기도 한데요. 당분간은 평년 수준을 오르내리면서 이맘때 가을 날씨가 이어지니까요. 큰 추위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일교차가 큰 만큼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을 단풍 사진 댓글 이벤트. 알록달록 가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예쁜 사진을 페이스북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추첨을 통해 소정의 상품을 보내드립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